디커플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 즉 사람은 어디를 가가지고 그 마트를 가면 그 물건을 보고 검색을 해서 이 물건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 물건을 가서 보고 그 물건을 검색을 하고 그거를 진행을 하는 거를 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커플링이 뭐냐면 하나의 연결고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런 패턴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검색하고 구입하고 사용하는 건데,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연결고리에서 하나의 고리를 빼서 따로 작업을 하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디커플링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디커플링이 나오는 건 뭐냐면 고객들에 의해서, 고객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필요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디커플링이 여태까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는 꼭 엄청난 신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기술의 중심은 바로 고객인 거고, 그 고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커플링은 왜 일어났냐면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어났고, 보다 나은 가치를 찾아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쇼루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 행위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과 구매 행위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에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는 뭐냐면 물건을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월마트나 우리로 말하면 국내로 얘기하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다 봅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검색을 했어요. 이걸 살지 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주문은 이마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비교를 했으니까 그 가치에 대해 있어서 저거를 진행을 하는 업체가 그런 디커플링의 방법이 쇼루밍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디커플링이라는 건 왜 일어났냐면 고객들은 뭐냐면 비용을 줄이고자 해요. 그 다음에 보다 전문화된 나한테 필요한 제품을 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디커플링은 현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서 광고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내가 차가 없어도 차를 공유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스카이프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디커플링 업체의 그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업체가 뭐냐면 구글하고 야후를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디커플링 업체에 아마존을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구글과 야후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인터넷 시대가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서 대표적인 업체가 야후였어요. 그래서 모든 포털 사이트, 우리가 아마 그 다음이나 네이버를 포털 사이트라 그래요. 문이라 그러죠. 어떤 정보나 새로운 거에 연결하는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후가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였고 제일 큰 업체였는데, 이 구글은 그 야후한테 그 어떤 거를 요청을 하려고 하청업체로 들어가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검색 엔진이었어요. 찾는 엔진이었고, 야후는 포털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야후였고, 그 구글은 어떤 통과하는 문의 역할. 이게 아까 포털이 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이미지의 문이었고, 그 구글은 게이트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그 야후는 가장 큰 대규모 업체였는데, 야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얘들이 정보를 갖고 있었냐면 전부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고, 아니면 그 돈에 대한 보상을 받은 다음에 그 회사하고 연결을 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야후였어요. 근데 구글은 뭐냐면 얘네들은 그 컨텐츠를 수집하기 위해서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후는 직접적으로 그걸 등록을 했고 구글은 그거를 자동화를 해서 그냥 검색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구글과 야후의 그 기본적인 차이였어요. 그런데 야후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에 보면은 야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훨씬 더 밀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했고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야후는 그 컨텐츠 기술 자체보다는 컨텐츠에 역점을 두고 있었고 구글은 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이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현재 광고나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글은 해커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야후는 그 컨텐츠의 집합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점점 세상은 어떻게 가냐면 그 패러다임의 아까 디커플링이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검색을 할 수 있게 내가 필요한 거를 누가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들 구글에 검색의 그 사이트가 대표님들 구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구글을 그 검색 사이트의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지금 현재 이게 간단하게 진짜 보여지는 건데 그 프로세스가 검색을 하면 검색 엔진이라는 크롤러가 그 검색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수집한 정보를 링크를 해서 다시 인덱스화를 시켜서 그 인덱스화를 다시 알고리즘을 해서 다시 내보내는 구조가 구글의 구조예요. 즉 크립토캐시 얘기한 구조보다 구글의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도 구글에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글의 업체가 알파벳이라는 거는 혹시 아시죠? 구글을 운영하는 업체가 구글이 회사가 아니라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구글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구글의 이름이 왜 구글이 됐는지도 아시죠? 원래는 구글이 아니라 구골이었어요. 구골. 10의 백승인가가 아마 구골인데 등록을 잘못해가지고 구글이 됐대요. 지금 이 사이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처음에 회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검색 사이트 하나, 검색 엔진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다는 거야. 리서치 회사도 가지고 있고 벤처 캐피탈도 갖고 있고 차에 관련된 것도 가지고 있고 아티피셜도 갖고 있고 AI 리서치 기능도 갖고 있고 헬스케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광고 시장,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까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구글에서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이 구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벌여들인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버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근데 이 유튜브를 몇 년도에 인수를 했을까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먼저 인수했을까요? 유튜브를 먼저 인수했을까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한 거는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의 수익을 보면은 2018년 4분기의 수익을 보면 44조래요. 그 중에 구글의 광고 비중이 차지하는 게 85% 정도 되고요. 36조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근데 유튜브가 지난해 최초로 그 수익을 공개했는데 2018년 19년도에 그 광고비로 받아들인 돈이 18조래요. 18조. 그 18조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1위 기업인 네이버의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언제 이거를 인수를 했냐면 2005년도에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나왔고 그때 구글이 산 금액이 2006년 10월에 1조 6천억의 유튜브를 샀는데 지금은 기업 가치가 180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라고 해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바로 돈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구글도 그 엄청난 회사도 그 유튜브라는 회사에 이거를 10년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 있죠. 디커플링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님이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 이 카카오가 대표적인 디커플링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패러다임은 뭐였었냐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를 쓰려면 돈을 내고 쓰는 거였어요. 근데 핸드폰에서 돈을 내고 쓴다라는 그 패러다임 하나를 깬 업체가 카카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2006년도에 그 내용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대표님들이 카카오티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티는 카카오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음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내놓고 2011년, 12년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카카오톡은 수익이 하나도 없는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이 갖고 있는 그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티스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카카오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카카오 스토리 말고도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이게 다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이 되기 시작한 거는 그 카카오톡이 나온 다음에 기술이 2010년에 나왔지만 2018년, 2019년도에 들어와서 이 기업들이 지금 돈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어떤 기술이 적용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7, 8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디커플링의 그 기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티였는데 카카오티를 처음에는 1,000원을 내고 안 썼어요. 카카오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콜택시를 부를 때 우리는 콜택시에 요금을 줬는데 처음에는 카카오티한테는 돈을 안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1,000원이라는 콜택시 비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카오택시에 600원을 지불하고 택시 기사한테 400원을 지불을 해도 지금은 카카오티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티가 현재 콜택시의 모든 업체를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가 됐을 때 가장 크게 승리자는 누구냐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던 카카오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과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들 많이 쓰시는 카카오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을 전부 다 카카오톡에서 수익을 갖고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든 구글 앱에서 30%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가 그 플랫폼에서 크게 성공을 해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이익을 갖는다는 거가 이 디커플링이고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는 플랫폼 사업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있었던 패턴 중에서 한 개의 패턴을 뺏어가는 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하나를 바꾸고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나게 그 이익화가 되고 그 현상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엊그저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화기 시스템을 봐도 중간에 그 우리가 음성이나 문자를 전파나 전기 기호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암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파 기호를 다시 음성 기호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복호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했냐면 해킹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막기 위해서 문자나 그 문서 파일이나 음성을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암호화를 했습니다. 암호화한 거를 중간에 TLS, SLS 방식으로 바꿔서 메시징 서버에 보관을 해서 DB로 저장을 했고 이거를 다시 복호화를 해서 사용자한테 주고 있는 게 현재 방식이에요.